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위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하지마 라고 하기보다는 해줘 라고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야 하지마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만 놀아, 뭐 이런 라든지 떠들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고 왠지 막 이런 경험들,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은 별 생각 없다가 괜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더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자,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미 경험해 보신 것처럼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자, 제대로 하신 분 계시나요? 제 말을 듣자마자 어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셨어요? 자, 우리 뇌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뇌는 절대로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떠들지 마 라는 거를 우리 뇌가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떠드는 걸 먼저 한번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마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떠드는 게 더 우리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지 말라니까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 말라는 단어는요 이런 결과들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허구한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새벽 늦게 들어옵니다. 혹은요, 때로는 길바닥에서 경찰이 전화가 와요. 당신 남편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데리러 와야 되겠는데, 이러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오늘도 늦으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 출근할 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술 마시지 마. 오늘도 마시기만 해봐. 술 좀 그만 먹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을까요? 자,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웁니다. 근데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때 남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술이 한 번씩 떠오르죠. 자, 여러분들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남편의 머릿속에는 술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저 근데 어떻게 안 마시겠어요? 어떻게 안 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마,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은 역효과입니다. 더 마시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오늘은 좀 집에 일찍 들어와.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일찍 퇴근하는 모습이 일단은 떠오르겠죠. 그쵸? 하지만 퇴근할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남편의 머릿속에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한번 떠오르게 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어요. 그걸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남편의 머릿속에 일찍 퇴근하는 모습이 강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찍 퇴근하게 되는 남편을 결국에는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예요. 그쵸? 애를 키우는데 애가 숙제는 해야 되는데 숙제는 안 하고 계속 딴짓만 해요. 야, 딴짓 좀 그만해.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야, 게임 좀 그만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공부하다가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꾸 게임이 떠오르고 스마트폰 속에 재밌는 만화들이 떠오르고 하겠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딴짓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숙제 먼저 끝내자 라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남편이 자꾸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자꾸 뭔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꾸 그래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해봐. 그 사람 그만 만나. 라고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자꾸 그 남편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 사람이 자꾸만 만나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말을 많이 반복을 하는 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 모습이 더 떠오르게 만들 수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를 더 떠오르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화 좀 그만 내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 내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야, 실수 좀 그만해. 또 실수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많은 실수를 불러일으킨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일을 시작해서 한 번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야, 좀 어지럽히지 좀 마. 야, 좀 물건 좀 함부로 놔두지 마. 라고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좀 깔끔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 정리정돈 좀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나 미워하지 마. 친구야, 나 미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날 좀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서툴러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건 눈에 너무 잘 띄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 순간에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세요. 뭔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좋을지를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록 서로가 훨씬 더 잘 연결이 될 거고요. 서로가 원하는 거를 훨씬 더 잘 성취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